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기업에서 밀레니얼 세대, G세대가 많이 화두되고 있잖아요.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본 영상입니다. 왜 회사 행사를 주말에 하나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그냥 문자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창의적인 거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전 창의적이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닌가요? 네. 좀 된 것 같아요. KBS 드라마 회사가 하기 싫어라는,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좀 말하는 내용을 좀 이용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그런 밀레니얼 세대 직원의 특징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에 지원씨 환영회견 해가지고. 저 점심 약속인데요. 네? 점심 약속 있다고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체크한 거라 검토를 빨리 할 것 같은데. 노지현 씨, 그 약속 미루면 안 되는 겁니까? 지현 씨 일만 끝냈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탕비실에서 잡담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핍니다. 점심시간도 30분만 쓰고 들어와서 일하고요. 근무 시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요. 솔직히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꾸 업무 외적인 걸로 이렇게 서로 피곤해야 되는 건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고민과 한숨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3대, 그러니까 베이비 세대, 그리고 X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띄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조직에 허리까지 밀고 들어온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과 일하면서 부딪혔던 황당했던 경험들을 꺼내고 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세대 갈등을 항상 있어왔죠. 조직에서 세대 갈등은 더욱 복잡하기만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죠. 세대 갈등은 일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업무를 주고받고 할 때 그런 태도나 소통 방식,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등 출근에서 퇴근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런 업무적 일상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밀레니얼 세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체념을 하기보다는요, 그들의 성장 과정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된 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비단 성과율 창출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생존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애들, 밀레니얼 세대는 무엇으로 일할까요? 첫 번째, 존중입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이 소중한 존재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믿는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밀레니얼 시대가 성장한 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사상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주문을 듣고 자라온 그들이 당연히 조직에서도 무리에 속한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개인으로 바라봐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사 내에 롤모델이 없다고 말하거나 미래의 성공보다 현재의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경에는 기존의 획일화된 행복이나 성공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 가치, 감정 등 고유의 영역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밀레니얼 시대 세대는 회사에 들어왔으면 임원 타이틀은 달아야지라든가 그 정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왜 도전을 안 하는 거야? 라는 요청하지 않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충고를
불편해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평가나 판단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작은 호기심을 담은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밀레니얼은 의미 추구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 상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일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팀과 우리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일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는 것은 리더의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성장하고 싶은 모습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눈다면 스스로 자신의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사이다, 그 답답한 것을 통쾌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신조어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의 재치에 감탄하게 되죠. 밀레니얼은 갑갑한 현실도 가볍게 재미있게 보라고 하며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머와 생동감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재미는 꼭 펀을 뜻하기보다는 새롭고 흥미로워서 배우는 점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뻔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 흥미를 보이지 않죠. 밀레니얼이 조직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에서 한번 재미를 발견하면 덕후와 같은 특유의 몰입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었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드입니다. 밀레니얼은 모든 면에서 빠릅니다. 이해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보기도 빠릅니다. 디지털 환경의 실시간 반응에 길들여진 그들은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밀레니엄의 스피드에 피로감을 느끼죠. 빨리 끝내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밀레니얼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깊이 탐색하는 것보다는 풀이 전략을 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사에게도 더 많은 힌트와 조언, 피드백을 요구를 합니다. 밀레니얼의 스피드는 리더가 나서서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칭찬과 인정으로 성장해온 밀레니얼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구하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주 확인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밀레니얼에게 인정이란 스스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리더가 말해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지적이나 비판을 하더라도 실수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변함없는 기대와 긍정적인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의 진정성 어린 메시지는 밀레니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투명성입니다. 조직 생활이 다 그런 거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뭔 말인지 알지? 와 같은 말의 대다수의 밀레니얼은 갑갑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소통에서 투명성과 명료함을 중시합니다. 일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정보 공유,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반기를 듭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역시 쉬우면서 간결하고 솔직한 표현을 선호하죠. 그들은 상사들이 모호한 표현과 불명확한 지시, 돌려 말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리더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려면 소통의 사각지대를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곳이 좋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슈든 신속하게 연결이 되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일에 더 큰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밀레니얼이 집단의 가치를 무시하는 개인주의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관계에 민감하고 조직의 소속감을 중요시합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들은 혼자 힘으로 과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둡니다. 따라서 동료들이 경쟁자로 인식되기보다는 내 아이디어에 힘을 보태주는 파트너로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조력자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가정 환경과 조별 과제로 학교 생활을 해온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내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에 익숙을 합니다. 하지만 연결 범위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소통 방식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과는 기꺼이 교류를 하지만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불편하게 여기게 되죠. 밀레니얼의 제한적인 그런 연대의식을 조직 차원의 팀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팀원들 개개인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강점이나 업무 스타일, 대인관계 방식 등을 예리하게 관찰함으로써 적절한 과업을 부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붙여줘야 합니다. 밀레니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와 다 챙겨주세요를 모두 요구를 하죠. 이는 비단 밀레니얼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한 그런 환경일수록 한쪽으로 치우친 리더십 스타일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대가 다르고 출신 배경이나 성격이 모두 다른 그런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리더가 부드러우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만난 밀레니얼의 말을 종합하면 그들이 선호한 리더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그들을 바탕으로 공동의 성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얼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간파해서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관심한 척 지켜봅니다. 따뜻한 말로 공감하며 격려하는 한편으로는 단호한 지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밀레니얼의 미묘한 심리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리더들은 한마디로 밀당의 귀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